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가난한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은 잘 나아지지 않지 않나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늘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금융교육을 받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질 좋은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은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은퇴,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살아가서 오히려 부자가 되기는커녕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것도 내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그때 풍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은퇴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빚을 지고 돈을 아끼고 버는 한도 안에서 살면서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 너와 나의 경제학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재테크에도 관심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월급 받아서 최대한 저축해서 이것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모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 노후에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노후의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를 고집할수록 살아가는데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일수록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돈을 쓰면 어떻게 되죠? 노후에 빈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표를 보십시오. 이 표. 수입, 비용, 자산, 부채. 4개의 칸이 있습니다. 이 딱 그림을 보시고 이게 나의 이야기다 하시는 분은 아마 평생 가난하게 사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면요. 보세요. 일단은 이것은 이 화살표가 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돈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돈은 어디서 들어오죠? 이 그림에는 일자리에서 들어옵니다. 일자리에서 일을 하니까 수입 칸을 보면은 거기에 급료라고 써있죠. 1급료라고 써있어요. 즉 이 사람은 오직 급여를 통해서만 수입을 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의 모습이죠.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여, 이 월급을 어디에 쓰느냐? 그 밑에 비용 칸을 보시죠. 비용에 쓰는데 그 비용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생필품, 퇴직연금, 이것들에 버는 돈을 대부분 다 씁니다. 이 표에서는 다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자리에서 힘들게 번 돈을, 유일하게 버는 돈을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쓰는데 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자산이나 부채 텅 비어있죠?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표예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직장인이죠. 누구나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저축,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번 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챙겨가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이죠.
여러분들 뭐 계약서에 3천만 원, 4천만 원 연봉 받지만 통장에 찍히는 게 정말 그 금액인가요? 이미 세금 떼고 건보료 떼고 이것저것 비용 떼고 나한테 실수령액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연봉보다 적은 액수가 통장에 찍히지 않나요? 내가 만져보기도 전에 누군가 내 돈을 뺏어간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예요. 내가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은 궁극적으로는 거대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더라 하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로버트 키요사키가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에 퇴직연금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요.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뮤추얼 펀드에 내 퇴직연금을 넣고 내가 뭔가 ETF나 금융상품들, 펀드 같은 걸 사면은 내 돈이 월가,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겠죠? 여의도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내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고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지는 데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실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자료고요. 펀드 성과 보수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원금 1,000만 원에 운용 보수 0.05%, 목표 수익률 5%, 성과 보수율 20%. 여기 세금은 뺐어요. 이런 조건일 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투자한 펀드가 수익률 10% 났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10%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운용 보수로는 55,000원 떼가고요. 성과 보수로 10만 원 떼갑니다. 수익률 0%다. 수익이 안 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이익은 0이고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운용 보수는 5만 원이 나갑니다. 성과 보수는 당연히 성과가 없으므로 나가지 않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예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펀드를 사가지고 손실을 10% 본 거예요. 그 손실금은 100만 원이죠. 운용 보수는 손실을 봤음에도 45,000원이 나갑니다. 성과는 당연히 수익이 없으니까 0원이고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는 순간 결과와 상관없이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들의 운용 보수는 점점 높아집니다. 수익이 났든 돈을 벌든 못 벌든 돈을 안 벌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는 순간 그들은 계속 연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시고 계셨나요? 주식형 펀드에 1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매년 내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주식형 펀드를 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판매 수수료로 17만 원 나가고요. 운용 수수료로 7만 3천 원 나갑니다. 수탁 수수료로 4천 원 나가고요. 사무관리 수수료로 3천 원 나갑니다. 수수료 총액은 25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내면은 이미 25만 원이 여의도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매년 내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들 펀드 사서 부자 돼야지 이 생각하시고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결과에 상관없이 누가 부자 되는 거죠? 여의도 사람들, 월스트리트 사람들, 금융맨들의 주머니만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걸 알고 계셨나요? 제가 뭐 펀드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펀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알고 하는 거와 알지 못하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금융 공부입니다. 내 돈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돈이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금융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 로버트 키요사키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막
어떤 뭐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금융공부의 필요성, 금융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와 같이 계속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